오늘 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공했던 모든 자료를 정말로 꼭 취재할 수 있는 언론에 하나하나 다 제공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거를 언론이라도 나서서 해야 한다. 거기에 강희경 국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개하는지는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검찰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특검 외에는 수단이 없는데 검찰은 명확하게 지금도 윤석열과 김건희 파면 이후에도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계엄까지 이른 사태가 김건희에 대한 방탄 보호용이었다라고 보면 김건희에 대한 어떤 비호는 굉장히 이제 아직도 여전히 강고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석열을 바깥에 두게 한 결정을 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요 라인에서는 지금 좀 결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이제 비관적 전망이 많고 그래서 뭐 관심은 결국엔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느냐인데 지금 검찰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이 점에서는 좀 회의적인 대목들이 있긴 합니다. 다만 검찰에게도 지금 시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5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56일이 지나면 특검이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56일 후에는 사건을 통째로 특검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 특검이 보기에 야 니네 뭐 했냐 여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내부적으로는 뭔가 이제 작업들을 하겠지만 실제 이제 꼬린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비관적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사건 수사는 상당히 진척이 된 것 같다. 그런데 그 진척 내용도 따져보니까 검찰에서 밝히지 않은 것, 실제로 범죄 혐의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오히려 공익제보자인 강희경 국장이 이야기하고 검찰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하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에 대한 수사는 좀 제대로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는 지금 조사를 임하면서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고 네. 지금 그 마지막에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때 오세훈의 이제 소환만 거의 남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소환을 안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측근들 한 명씩 좀 뽑아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걸 일단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오세훈부터 지금 소환 조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앞서가면은 김건희도 지금 오세훈 못지않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천 개입했던 김건희는 당연히 그것은 명백하게 그렇죠. 증거로 남아 있으니까 소환을 해야 하는 네네. 것이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고 실제로 여론조사까지 이루어져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네. 부분에 대해서 오 시장은 전혀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조사를 못하는 것은 일설에는 한동훈과 경쟁관계에 있는 오세훈은 어떤 식으로 이번에 꼬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오 시장에 대한 수사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러니까 범죄가 구성되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 보면 뭐 동기, 행위, 수혜를 누가 입었는지는 이미 나왔죠.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오세훈은 금전거래에도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바로 소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왜 안 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전망이 엇갈렸던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이라도 뭔가 수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최소한 면피라도 하는 거니까 오세훈을 할 거다. 거기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의 잠재적 제일 큰 경쟁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판을 짜서 오세훈 시장을 이제 말하자면 수사를 강하게 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거는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검찰이 뭔가 이 수사의 방향에 좀 갈피를 잃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3 내란이 없었으면 오세훈 시장으로 가는 이제 쭉 달려가는 분위기였는데 내란이 나면서 뭔가 검찰이 그러면 이게 오세훈을 이렇게 경유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잠깐 수사가 방향을 잃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 조직 전체를 보면 하나같이 보이지만 이제 검찰도 의사결정 구조가 총장 뭐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렇게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검찰 취재를 많이 해본 우리 김한 기자한테 좀 질문을 드리면 검찰이 이렇게 방향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놈은 봐주고 어떤 놈은 안 봐주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속성인가요? 특수부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수부는 이렇게 합니까? 시나리오 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건데 예.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검찰이 정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캐비넷 열린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검찰 수사 얘기할 때. 근데 저는 지금 강영경 국장님이 제공했던 증거나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 각각의 파일들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세훈, 홍준표, 뭐
등등등등 쭉 파일들은 있을 텐데 이 파일 중에 뭐를 먼저 깔 거냐는 검찰이 결국 결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애초에는 오세훈 파일을 먼저 꺼내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내란 사태가 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윤석열, 김건희 파일을 먼저 시작하는 거고 그게 사실 수순에도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검사와 뭐 차장도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그 위에 뭐 지검장도 있고 있을 텐데 층층이 좀 어떤 생각들이 다른 것 같고 일각에서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담당 검사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심우정 총장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자, 무조건 봐주는 거죠. 봐주는 거죠. 무조건 봐주는 거죠. 네. 이유불문하고 이걸 어떻게 듣든지 나는 모르겠고 우리는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봐준다. 이제 이런 것인데 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수사 방향도 좀 지켜봐야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하고 서울로 짐 싸가지고 올라옵니다. 네. 이 사람은 수사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네. 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 앞전에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한참 할 때 그 여론조사 건으로 이제 대선 거 마무리하고 오세훈 거 딱 마무리하고 그 다음 파트에 제가 꼭 홍준표 일정 잡아주세요라고 그 파견됐던 검사가 그 여론조사 담당이어서 꼭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정 잡는 대로 연락 줄게요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고 네. 있고 그분은 이제 파견 복귀를 해버렸고 네. 네. 그러고 나서 중간 발표하면서 이 홍준표 관련 건이 대구로 보내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담당했던 검사님이 이제 대구에서 부를 거다. 그러면 이제 홍준표는 대구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길래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놓습니까? 하니까 다른 건 때문에 같이 이제 보태져 가지고 조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이제 대구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중앙지검으로 다 사건을 가지고 온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 건은 대구지검으로 넘겼는데 왜 대구지검으로 넘겼느냐라고 했던 게 이제 다른 건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대구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것도 많이 이렇게 좀 보태져서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최근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대구지검에서 수사하지 않고 이거를 자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좀 하라고 넘겼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야, 홍 시장 그러면은 적재적소에서 아주 적절한 시점에 본인이 대선 출마를 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짐 싸서 서울로 올라간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은 페이스북에 53년 만에 상경한다 뭐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대학 올라올 때가 아마 53년 전이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주랭랑을 쳐버렸는데 홍시장 사건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네. 금액으로는 훨씬 더 많죠. 많고 얼마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세요? 일단 지금 제가 대구 수성을 기준으로만 예. 봤을 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것은 이제 5천만 원인 여론조사 것도 비용. 있고 그 외에도 여론조사 비용이 뭐 1억 이상 되는 네, 것들이 그렇죠. 있던데 어찌됐든 이것은 이제 수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오세훈 잡으려고 하다가 오세훈도 잡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그냥 홍준표는 일단 뭐 세월 가는 대로 남겨놓고 가자 이제 이런 것인지. 그러니까 오세훈, 홍준표 검찰 다 시간 싸움인 거죠. 예를 들면 대선 주자로 확정되게 되면 검찰도 수사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사실 정치적으로 일단 중단하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다 마찬가지로 어쨌든 빨리빨리 경선해서 5월 달에 내가 후보만 되면 일단 이 수사 중단시킬 수 있다. 근데 그 안에 지금 뭔가 드라마틱하게 수사가 전개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심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다 내가 대선 주자만 되면 내가 이기는 싸움, 시간상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앞에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거 이제 사건을 돌리면서 그런 여지를 줘버린 거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